자, 그러면 뉴스 좀 가볼까요? 예, 사실 지난주에 네. 김프로님이 일주일 내내 무서운 얘기해가지고 미스터 공포. 예, 미스터 공포라고 좀 작작 좀 하라 그랬는데 네. 그 흑폭풍이 안 계시는 동안 굉장히 좀 세게 나타나고 진짜 있습니다. 그러네. 그 미스터 공포 얘기를 들었어야 되네. 안 들으셨어요? 저는 안 들었어요. 전 늘 희망회로만 돌리니까. 그러네. 그렇게 주의를 많이 주셨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 결과 지난주에 이렇게 박살들이 난 거고. 예, 이번 주에 예. 뉴욕 증시도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요? 다우존스는 0.76% 하락했고요. S&P 500은 1.18%, 그리고 나스닥은 1.76%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제일 불안한 쪽이 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예민한 나스닥이 가장 좀 예민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성장률 지표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연율 기준으로 4.9%가 나왔습니다. 네. 4.9%면 개발도상국 수준 아닙니까? 4.9예요? 예. 우리나라도 뭐 한 90년대 정도나 뭐 좀 했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연율 기준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는 국채 7년물 입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괜찮게 좀 잘 나와서 조금씩 빠졌습니다. 금리가. 2년물은 5.05%, 10년물은 4.84, 30년물은 4.98%. 그러니까 뭐 장기채는 두 자릿수 BP로 떨어졌고요. 2년물은 9BP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금리가 좀 떨어지면은 증시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네. 경제 성장률이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 나올 거면은 금리 낮추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더 올라갈래나? 채권 사셨다 그랬죠? 잖아요. 채권 ETF. 그럼 조금 오르셨겠네요 오늘은. 그래요? 예. 미국 거 아니면 한국 거? 한국 거 미국 다 샀지. 네. 미국 거 하나, 한국 거 하나. 오늘은 뭐 10년물은 11bp 떨어졌으니까 그래요? 조금 올랐을 것 같습니다. 가겠네. 네,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성장률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을 발표를 했는데 연율 4.9%로 4.9% 증가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 2.1% 증가했거든요. 근데 거의 2배가 넘게 오른 상황이 됐고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4.7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기저효과로 7% 성장 기록했던 2021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늘어난 점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요. 개인 소비 증가율이 4%로 2분기 증가율 0.8%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개인 소비 증가율? 예. 그리고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아까 4.9 중에 2.69가 개인 소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성장률 기여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돈 다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개인들? 그러니까 통장 잔고 뭐 이런 거 다 통계로 다 떨어졌고 이제 쓸 돈 없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쓸 돈 없다는 얘기가 예전에 한 중반쯤에 좀 있었다가 그 다음에 돈이 좀 남은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좀 중간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이선엽 이사님이 얘기하셨었어요. 연준이 발표한 PC를 분석을 해보니까 나머지들은 그런데 민간 소비 쪽이 좀 강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거에서 민간 소비를 계속적으로 봐야 될 거고 연준도 민간 소비를 볼 거다라고 했는데 소비 증가율이 정말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비 증가율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지금 정프로님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축잔고 떨어졌다. 네. 그거랑 학자금 대출 상환하려면 못 쓸 거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이제 고금리 장기화되면 렌트비 올라가면 또 못 쓸 거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돈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부 지출이 많았는데 정부 지출 많아요. 정부 지출이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출이 견조하게 지속되면서 4.6%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비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지를
좀 분석이 좀 필요한데 네. 지금 최근에 그 제이미 다이먼을 비롯해서 그 자본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연준이나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소비가 좀 줄어드는 거는 이게 그 통화 정책으로 돈을 조였으니까 네. 좀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소비가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주는 게 왜 안 주냐라고 했을 때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네네네. 그리고 정부가 뭐 돈이 어디 있어서 지출을 하겠어요. 채권 찍어야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고 개인 소비가 늘어나나?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정부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요. 아 개인으로 이전이 되고 예, 그럼 예. 개인이 이제 다시 그 돈을 쓰는 거군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정부는 돈이 없으면 또 채권을 찍어야 되겠죠. 네. 채권을 찍으면 금리는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같은 경우도 8.4% 증가하면서 3분기 성장세 끌어올리는 데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것도 전문가들의 기대 예상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4분기와 내년 상반기쯤 되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약간 침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내다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전부터 그 얘기 계속했는데 지금 약한 침체 가능성이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것들에 대한 이게 뭐라 그럴까 우려라고 하기보다는 좀 혼란 이 정도 됐으면은 금리가 이 정도로 높으면 네네. 조금은 좀 지출이 좀 줄어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좀 금리도 좀 낮출 여지가 생기고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일단 자net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 뭐 여기 이제 연준 의장이 아니라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이 같은 속도가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견조하고 강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자넷 옐런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그 뭐 선진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현상 아니야? 국제적인 현상은요. 지금 미국이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지들이 끌고 가면서. 예, 나머지 시장에서 금리를 높게 안 갔을 때 환율이 망가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좀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전할 경우에 영향은 있겠지만 현재로는 그렇게 뭐 악영향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좀 그 이란 원유 수출 대금 어떻게 할 거냐. 그 우리나라 거쳐서 지금 카타르에 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 뭐 돈 따로 쓴 거 아니니까 뭐 한 푼도 건드릴 거 없다. 뭐 그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에 바이든 대통령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그 미국 정부와 이번에 지금 그 왕이 부장 미국 가 있잖아요. 그 어떤 얘기 할 거냐 그래서 뭐 원론적인 얘기했습니다.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는데 국가 안보 관련한 부분은 타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자넷 옐런이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제 GDP 성장률 발표했거든요. 네. 0.6% 성장했습니다. 0.6. 예, 요거는 분기 기준입니다. 분기로? 예. 연율로 기준하면 한 2.4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 성장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율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기 곱하기 4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연율은 그런데 네. 우리는 전년 동기 대비하고 전분기 대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 지금 0.6% 성장을 한 거에 그러니까 수출 부진하고 민간 소비까지 위축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역성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3분기 성장률에는 민간 소비가 0.3% 정도 늘어나긴 했어요. 그리고 수출도 반도체와 기계 중심으로 3.5%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0.6 정도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4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 목표치가 한 1.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GDP는 나는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상저하고에서 하고의 레벨이 이거보다는 높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좀 계속 낮았던 게 이제 수출도 안 좋고 반도체도 안 좋고 막 그랬던 게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듯해요. 근데 지금 미국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코스피 완전 박살나 있잖아요. 아, 코스닥도.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증시는 미국 갈 때는 우리가 아직 바닥을 못 갔다 그래가지고 못 가고 우리가 이제 슬슬 바닥이다 싶은 느낌이 왔는데 미국이 저러니까 또 못 박살 가고. 못 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쨌든 1.4%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뭐
그 이보다 더 낮을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영향 미치면 한 1.3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해 연간 성장률의 전망에 대해서 뭐 1.0, 1.1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연 1% 나오려면 4분기에 0.5% 성장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생각보다 미국의 소비가 좋더라. 여전히 좋더라. 예, 오히려 더 좋아졌더라. 더 좋아졌더라. 이런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GDP 성장률이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예. 두 번째 뉴스는 각종 악재들을 쭉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어제 카카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금감원 특사경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뭐 이분들은 매번 설명드렸지만 거의 경찰서 안에서 사람 때린 정도의 너무나 명백한 네네. 그 시세 조정을 했고요. 비유 뭐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정말 상세하게 매달 며칠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시세 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어제 녹화를 좀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주말에 좀 주말에 내보내- 업로드 됩니까? 예. 네. 근데 그냥 봐도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백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또 별로 이렇게 논란이 되진 않았습니다. 어제 관심을 모았던 거는 카카오 법인에 대한 그 기소 의견 송치 부분이었는데요. 네. 법인도 자본시장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법인이 그 저기를 받으면 네. 조치를 받게 되면은 그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대주주는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럴 그 검찰 단계로 넘어갔던 게 어제 좀 큰 뉴스였고요. 김범수 창업자는 검찰 송치 대상은 안 됐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거 따로 알아보니까 그 배재현 대표 체포한 다음에 이거 만료되는 날이 토요일이래요. 그래가지고 금요일까지는 이제 검찰 송치를 해야 돼가지고 일단 발표를 한 거고, 네. 그럼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조사를 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하고 카카오 엔터가 양벌 규정 적용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어제 얘기한 거 중에 이것도 보통 얘기 잘 안 하는데 그 시세 조정 관련해서 조사 중인 피의자가 18명이라는 거예요. 18명. 예, 예. 근데 어제 송치된 사람이 이만큼이 안 되잖아요. 5명을 송치가 된 거니까 더 있다는 얘기네. 나머지 13명의 피의자가 더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럼 거론되는 사람이 그 SM 엔터테인먼트 쪽 사람들. 예, 거기에 뭐 이성수 대표라든지 뭐 지금 대표 아닙니다만 뭐 장철혁 그 당시에 그 재무 책임자라든지 뭐 타경준 당시 CEO라든지 뭐 이런 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하긴 뭐 카카오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뭔가 같이 했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SM 쪽에서도 이제 알고 있었으면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었겠죠. 적극적으로 도왔든지 아니면 뭐 소극적으로 했든지 여튼 예.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 하이브 10%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요. 예. 그 르세라핌 채연 씨에 대한 마약 루머가 좀 있었는데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기사 캡처본이 하나 돌았어요. 네. 거기에 이제 르세라핌의 채연 저 인천 경찰이 걸그룹 출신 마약류 투약 사건으로 이분을 좀 수사를 하고 있다, 내사 중이다라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제 오전에 그 인천 경찰에서 사실이 아니다. 걸그룹 출신 내사 중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캡처된 그 언론사가 저건 우리 기사가 아니다. 그런 기자 없다. 그럼 뭐 가짜로 누가 만든 거예요? 예. 아. 그 캡처 이미지가 그러니까 기사가 가짜가 기사가 틀린 게 아니라 그 기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게 하나 또 있었고. 이건 누굴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찾아야죠 이제. 유포자를. 예, 그 유포자 지금 찾고 있다라고 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언론사 쪽에서. 최원 씨랍니다. 최연이 아니고. 최원. 네. 제가 뭐라 그랬죠? 최연 씨라고 아까 그랬던 거. 채연 씨라고 그랬나요? 네. 김채원 씨. 지금 그 독감 걸려가지고 독감 걸렸어요? 예, 좀 후유증으로 어제 하이브에 물어보니까 11월 1일에 복귀할 건데. 지금 이제 활동을 잠깐 중단하고 있는데 건강 문제로 그런 것 때문에 예. 더 이런 루머가 돌았군요. 예. 그래가지고 어제 하이브에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아픈 사람을 당장 내보낼 수도 없고 그 11월 1일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BTS 관련해서도 어제 하이브 물어보는 김에 같이 물어봤었는데 정말 황당해하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가 있었냐면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던 유흥주점에 BTS도 단골이다. 그러면서 넌지시 흘린 게 뭐냐면 군대 간 사람 빼고 누구 남았냐. 아. 이거는 아직까지 그 기사를 내리진 않았더라고요. 그 매체에서.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굉장히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하이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권순우 자르라는 댓글이 올라오는데 저거는 뭡니까? 저도 가짜 뉴스입니까? 아, 채원. 아니 뭐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보기가 싫으신 것 같습니다. 아, 보기가 싫다. 네. 아, 그거는 루머입니다. 권순우가 보기 싫다는 가짜 뉴스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 YG 쪽에서는 그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에 대해서 이게 6개월 지난 6월에 계약 해지가 돼가지고 아, YG랑 G드래곤은 이제 계약 상태는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좀 공식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어제 갑자기 파라다이스에서도 이제 연락을 기자들한테 돌렸어요. 파라다이스는 또 왜? 전청조 씨는 네. 그 혼외자가 아니다. 아이고, 아, 당연히 아니겠지 뭐. 되게 굉장히 진지하게 보냈더라고요. 그 파라다이스 쪽에서 전청조 관련 보도에서 파라다이스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고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어서 이것도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가짜 뉴스는 아닌데 그 영풍제지하고 대한금속 어제 하한가 네, 갔거든요. 그리고 영풍금속 보니까 5천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가지고 네. 오늘도 추가적인 반대매매 되게 나올 건데 네. 제가 한번 그 전에 그 얘기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반대매매 통계 좀 문제 있다. 이게 사실상 가짜 뉴스 아니냐 이거. 이게 무슨 5천억씩 나온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계속 이제 안 팔려서 이제 누적 이렇게 된 건데. 그냥 쌓여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어제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통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오. 숫자가 나왔는데 네. 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막 5천억 막 이러니까 이거 4개 더하면 2조에다 2조 2천억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최신 통계 25일 통계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그럼 밑에 보면 96 있고 밑에는 5487이 천억이거든요. 5487이 왜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위 5487이 5,487억 원이에요. 그럼 그 전날은 5,495억 원, 네. 5,497억 원. 이게 맨날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러면 4일 더하면 2조에다가 그 전날 2조 7천억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금투협에서 바꿨더니 96억? 96억. 그래도 이게 문제 제기를 좀 잘 수용해 주셔서 우리 권 팀장님이 여기를 바꾼 거네 그냥. 아니, 뭐 제가 바꿨다라기보다 이렇게 기사가 좀 나왔어요. 아니 이후에. 권 팀장님 바꿨어요. 그럼 제가 바꾼 걸로 하시죠. 네, 권 팀장님이 어디?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를 바꿔버렸습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뭐 이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기 그 반도체 실적 좀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실적은 아무래도 수출 지표에 좀 영향을 미치니까 세 번째 뉴스죠? 예, 세 번째 뉴스입니다. 그 어제 뉴스 잠깐 그 중간에 속보로 좀 전해 드렸었는데 연결 기준 영업 적자가 1조 8천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업 적자 규모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었고요. 사실 여기서 하이닉스가 영업 적자 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네. 오히려 그 디램에서 적자 났냐 안 났냐라는 부분들은 그 디램 적자가 안 났다라는 부분에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눈여겨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러면 디램의 가격이 어떻게 됐냐라는 부분에서 디램의 평균 가격이 10% 상승했다. 네. 이거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만 봤던 그 가격 상승의 모습을 기업이 좀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우리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10%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도 거의 다 나왔고,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건데 뭐 추가적인 수요 논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뭐 이미 HBM은 생산량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다 팔렸다. 이미 다 팔렸다. 내년까지 다 팔렸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년간 HBM 수요가 연평균 60에서 80%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HBM뿐만 아니라 그 HBM 뚫는 거 있거든요. 이게 쭉 뚫는 건데 디램을 쭉 싸가지고 이렇게 뚫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이렇게 막 뚫는 건데 그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면 이거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팔리고 있다라는 거는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4분기 내년 상반기에 대한 기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실적 발표 소식이라 좀 오늘 세 번째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뭐 좋긴 뭐 좋냐 싶긴 해요. 이거 우리 1년 내내 이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이 됐어? 근데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시청자분들한테. 죄송스러워서. 이거 네. 반도체 한 2분기 되면 바닥 저점 될 겁니다라는 전망들 계속 전해드리면서 올해 내내 그랬지 하긴. 그러니까요. 네. 지금 벌써 좀 있으면 11월이잖아요. 네. 이런 소식 전해드리기도 좀 민망해서 좀 이렇게 좀 아이고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인성까지 이렇게 바르다. 권 기자 인성도 발라. 가짜 뉴스인가요 그거? 이런 기자 없습니다. 네, 이런 기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 예. 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또 모셔야 될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네. 박병창 이사님이 밖에서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 금요일에는 패션을 봐줘야 돼요. 오늘 또 날아가시네. 거의 뭐 저 스노우피크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박병창 이사님, BBC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